북한 보도 나온 뒤에야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 김민지 기자. 자,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포격을 지시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계속 뒷말을 낳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지시한 거예요? 네, 23일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 창린도의 한 방어부대를 시찰하던 중에 목표물을 정해주시며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라는 북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쏴라 이렇게 직접 목표를 지시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그 부대 장소인 이 창린도가 어디인가 여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한 이 창린도는 초도 이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군사 합의에 따른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창린도가 위치한 저곳이요.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앞에서 도발한 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정 교수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그래픽 좀 주세요. 자, 도발 시기 지난 23일이면 사흘 전인데요. 이때가 어느 날이냐?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 맞춰서 북한이 저거 해안포 쏜 거예요. 발표 시기 볼까요? 어제 북한이 북한 매체 통해서 공개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하에 발사했습니다.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포 쏴라 대놓고 9.19 합의를 깼습니다. 정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그냥 일회성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랄까 좀 뭔가 중대 결심을 바탕으로 한 어떤 변화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또 한 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 어찌 보면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은요. 지난해 3차례 동안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선거까지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네. 저는 좀 우리 정부가요 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당당하고 좀 뭔가 좀 투명한 그런 걸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많이 좀 안타깝죠. 자, 아까 저희가 유재수 의혹하면서 서론 본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제의 서론은 지금까지입니다. 네네. 본론으로 가는 겁니다. 본론. 제가 이게 사흘 전에 김정은이 해안포 지시한 게 지금 왜 지금 뉴스인 거야?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김민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죠. 이건 역시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보도에 따라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요. 또 이 얘기를 하던 국방부의 설명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건데요. 왜요? 군 당국이 어제 이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먼저 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자가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그 대답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유감이다라는 의견 표명을 하긴 했지만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자 질문에 따른 대답으로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북한이 어디로 몇 발을 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얘기까지 은폐하는 것 아니냐, 눈치 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눈치 보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눈치 보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9주년이면은 군이 그때 당연히 바짝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9년 전에 연평도에서 북이 도발해서 우리 애꿎은 시민과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런 날을 맞이하는데 당연히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거기에 사실은 연평도 포격 위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라고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많은 부대를 배치해놨어요. 당일날 그럼 북한이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쏘면 금방 할 수 있냐면요.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 남쪽으로는 덕적도에서 북한의 초도까지 해서 한 155km는 일체 포사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일체의 적대행위 못해요. 우리도 그래서 육지에 가서 포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럼요. 근데 김정은이 와서 지시해서 쐈다. 그건 모를 리가 없죠. 몰랐다면 경계가 완전히 뚫린 거고 정찰이 뚫린 거고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날에 했으면은. 근데 그 몰랐던 날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이틀 뒤에 북한이 이거 우리가 쐈다 그러니까 이거 9.19 합의 위반입니다. 이게 군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건 정말 제가 봐도 북한 눈치를 보더라도요. 정도껏 봐야 됩니다. 예. 당일날 쐈던 것을 당일날 간파했으면 바로 당일날 명백한 군사 분야 합의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그걸 맹렬하게 비난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비난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당연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사인하고 그 국방부 장관이 사인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북이 대놓고 위반했으면 그날 당일날 우리가 엄중하게 항의했어야 되는데 꾹 참고 있다가 북이 밝히니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 공식 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하고 있다. 누가 국민들이 지금 그 말을 믿을만 합니까? 아하, 예. 제발 우리 대통령, 우리 청와대, 우리 문재인 정부 북한 바라기, 북한에 대한 짝사랑 이제는 포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요 이런 목소리가 울려 터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평도 포격 구주기 즈음에 맞춘 도발이라는 점에서 남북 화해라는 말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한 중앙통신이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우리 23일 날 김정은 지시로 저기 포사격을 한 거잖아요. 저 북한이. 그러면 우리 군은 23일 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포 쏜 거, 북한이? 그럼 그때 당시에 자, 북한이 이거 9.19 합의를 정면으로 깼습니다.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제 북한이 이 포사격 사실을 보도하니까 그제서야 기자 질문이 나오니까 그것도 9.19 위반했네요. 유감입니다. 이거 뭐지? 뭐 이런 논란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23일 얘기 좀 해볼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23이라는 그 날짜를 왜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느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이요 좀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23일 날에 연평도 포격전 9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쏜 거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쏜 건데 왜 어제는 23일이라는 그걸 그렇게 함구를 했었는지요? 함구보다도 저희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시기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합참은 북한이 23일 쐈다고 특정을 못했었던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분석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23일이라는 날짜를 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 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안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북선원 2명 강제 북송됐을 때 기억들 하시죠? 김유곤 1차장이 그 JS 대대장 중령한테 그 문자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거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 문자 만약에 공개 안 됐으면 글쎄요. 이거 그냥 묻히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아세안 김정은 초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좀 여기 아세안 부산에 좀 오세요. 초청 그 친서 전달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북한이 공개하면서 알려졌잖아요. 이번 서해 포격 도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대로고요. 정 의원님 좀 뭐가 이렇게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어떻습니까? 전혀 투명하지 않고요. 지금 저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기적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저거 주장하는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 장탄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연평도 포격이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연평도 포격도 당시에 김정은이 주도했었고요.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시민이 죽었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북한의 도발로 군인이 아닌 양민이 죽은 유일한 경우가 바로 연평도 포격이에요. 그리고 연평도 그때 포격. 돌아간 분들은 바로 노동자였어요. 아이고야.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당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꼭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군의 은폐입니다. 지금 은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군이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마치도 그 종이 호랑이처럼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군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선 그 정권 주변에 있는 것도 정치 군인이지만 지금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의 눈치 보면서 군이 군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뭐 분석 중이라는 이상한 말만 하는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정치 군인이에요. 군 상부가 이러면 병사들이 뭘 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